바흐무트 전투로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목덜미를 물어뜯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력전에 돌입한 러시아는 이를 막을 역량이 부족한데요. 주먹구구식으로 방공망을 늘리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모스크바도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푸틴으로서는 최악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선 현황부터 모스크바 턱밑까지 지다른 전쟁의 화마까지 모든 걸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한 바흐무트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한밤중에는 땅이 얼어붙고 낮에는 녹아내리며 진창으로 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하루 종일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포격에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면서 최악의 라스푸티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기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게 라스푸티차의 정점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영국 국방부는 3월 말 마지막 해빙기를 맞으며 기동력 제한이 정점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22년 개전 초기 러시아군의 기갑 전력을 말 그대로 진창에 빠뜨린 것도 바로 이 악명 높은 3월 라스푸티차였는데요. 이쯤 동구권의 웬만한 도로는 물리적으로 전차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영토의 대부분이 모내기를 위해 물을 가득 채운 논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게다가 물은 땅에 폐허이자 내가 넘실거리는 상황이니 중장갑 차량의 움직임이 봉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공세를 몰아쳐야 할 타이밍인데요. 라스푸티차는 참호를 파고 적의 전진을 막는 방어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러시아군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흐무트의 바그너 그룹은 뻘밭을 넘어 느리지만 계속해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방어선을 안정화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북부 주거 지역과 바흐무트카 강동하는 바그너 그룹의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남부에서는 오피트네로부터 북진을 성공시키며 바흐무트의 40%를 차지했는데요. 이제 바그너 그룹이 도심 중심부까지 진입하기 위해 남은 거리는 고작 1.5에서 2km 뿐입니다. 이에 바그너 그룹은 아예 공세를 몰아 베르키우카, 야이든의 서쪽으로까지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바흐무트의 운명은 함락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흐무트를 빼앗기면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로 가는 길목을 열게 될 것이라며 절대 사수 태도를 고수했는데요. 실제로 바흐무트 수비군은 민간인 대피에 힘쓰는 한편 차시브 야르로 가는 교각 등 주요 보급로를 파괴하는 등 배수 의진을 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사수가 유원해짐에 따라 스스로의 손으로 보급로를 차단하면서까지 러시아군의 진격을 방해하겠다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인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죽음을 각오한 방어작전을 펼친 덕인지 러시아군 바그너 그룹의 전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당장 바흐무트만 봐도 나토 추상교전비가 1대5에 육박하는데요. 공평하게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 우크라이나군 12,000명에서 2만 명이 주둔 중이라고 추산한 결과와 11,000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자료에 기반하면 최소 5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전사하거나 다친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바그너 그룹은 정신병원에까지 모병소를 열 정도로 병력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과까지 끊으면서 우주방어에 돌입한 우크라이나군을 뚫지 못하고 결국 바흐무트 함락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발표이긴 하지만 벌써 10,000명 이상의 러시아군 장병이 나는 살고 싶다 프로그램 한라인을 통해 항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군의 전투 의지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일방적인 주장 말고도 실질적인 증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장비 부족입니다. 앞서 라스푸티차로 중장갑 돌격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미 라스푸티차가 격화되기 전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 양측의 어떤 주관도 개입되지 않은 전투 자료를 보면 최근 러시아군의 근접전 빈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만성적인 탄약 부족과 라스푸티차로 인한 중장갑 장비의 이동불능 현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흐무트에 대한 과투자가 결합하면서 러시아군 사령부가 일반 보병의 돌격 작전을 고집한 결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전차, 장갑, 야포는 물론 심지어 전술 차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병에게 무작정 돌격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 말하는 근접전이 단순한 시가전이나 CQB 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러시아군은 진짜 육탄 돌격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전차 야포의 화력 지원이나 하다못해 화염병, 수류탄이라도 쥐어주고 화력투사와 함께 속전속결의 각오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소련식 우라돌격조차도 아닙니다. 지난 2월 말 영국 첩보기관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러시아 동원병들은 개인화기와 3만으로 요새화된 우크라이나 거점을 함락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첩보에서 밝혀진 삽은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는 신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러시아군의 기본 보급품인 MPL-50 야전삽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도끼부터 망치, 프라이팬까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군용 장비인 만큼 야전삽이 일반 삽보다 위협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봐야 전체 길이 50cm, 폭 15cm에 불과한 땅 파는 도구입니다. 탄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후퇴가 아니라 야전삽을 들고 돌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군 지휘부의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외에도 적재물을 보호한답시고 임시방편으로 드론 공격 대비용 철망을 붙여놓은 트럭이나 경운기로 물자와 병력을 수송하는 러시아군이 전장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모든 물자가 바닥을 보이는 탓에 전쟁의 양상이 현대전에서 근대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런 물자 부족 현상은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서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군은 이 기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대적으로 라스푸티차의 영향을 적게 받는 소규모 특수부대를 이용해 아예 러시아 본토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당국은 공식적으로 부정도 긍정도 없이 언급 자체를 않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러시아 군사기지 내 정찰과 지뢰 설치 등 파괴 공작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브리안스크주에서는 이미 수십 차례의 공격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굵직한 전과만 살펴봐도 지난 2022년 12월 29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S-306개 포대가 파괴되었고 지난 3월 5일에는 아조우연대 자폭 드론에 의해 러시아군 정찰탑이 대파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접경지인 벨고로드주에서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공격받았는데요. 러시아 수뇌부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사보타주입니다. 심지어 모스크바에서 고작 1시간여 떨어진 콜람나 인근 구바스토보에까지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침투했다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비록 아직은 유류 저장고 등 보급시설에 대한 사보타주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는 언제든 러시아 수뇌부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러시아 수뇌부도 모르지 않는지 브리안스크주가 공격당하자 러시아는 Tu-95 15대를 띄우며 최소 81발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이용해 보복 포격을 가했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킨잘, KH-22, KH-59 등 우크라이나군의 현재 방공망으로는 격추가 불가능한 미사일이었고 실제로도 34발을 막아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래도 순항미사일 제거에 상당한 타격을 줬음은 물론이고 푸틴을 위시한 러시아 수뇌부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뿐만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각지의 파르티잔부터가 큰 골치입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2월 벨라루스의 파르티잔 단체 바이폴은 드론을 이용해 마추리시치 비행장에 경납되어 있던 러시아군 조기경보통제기 A-50 메인스테이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50은 약 1000km, 시간으로 치면 4시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비록 1000km 11시간 연속 작전 수행이 가능한 E3 센트리와 비교하면 처참한 성능이지만 지금 러시아군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공중정찰 수단입니다. 비행 성능이야 어찌되었든 썩어도 준치라고 레이더 성능은 준수한 편이라 최신 개량형인 A-50U의 경우 공중 탐지 거리는 650km에 달하고 지상 목표는 300km밖에 300개 목표를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데요. 이 막대한 탐지 자산이 고작 드론 하나에 의해 파괴된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 러시아군이 첨단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는 만만치 않은데요.
일각의 전문가들은 2월 중순 러시아가 계획했던 항공우주군을 이용한 대규모 공중공세가 미뤄지고 있는 게 A-50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군의 촘촘한 방공망을 고려하면 가미카제나 다름없다고 여겨졌던 만큼 러시아 공군 부대에서 공중조기 경보통제기까지 없는 마당에 진짜 개죽음을 당할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측인데요. 이미 전쟁은 푸틴의 계획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FSB 내부 문건에 따르면 푸틴은 지난해 개전 직후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담은 최후 통첩을 날리면 나토가 알아서기리라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한 상황에서 폴란드, 발트 3국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선언하면 나토가 겁을 먹고 구소련 건국가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 여겼는데요. 이를 계기로 결국 나토는 붕괴하고 고작 하루 만에 러시아가 구소련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들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쯤이면 망상병 환자도 이건 좀 이라며 고개를 내저을 수준인데요. 속된 말로 푸틴이 노망이 들어서 정신 나간 헛소리를 늘어놨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 전황은 푸틴의 역량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손을 떠나버렸는데요. 이제 푸틴이 내리는 결정 대부분은 결과를 운에 맡기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고집과 자존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뿐인데요. 어차피 전쟁에서 패배하고 돈바스와 크림반도까지 완전히 토해내지 않은 이상 러시아 최후의 차르가 된 자신의 독재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더 휴전을 거부하고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우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건데요. 부디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승리로 푸틴에게 단죄의 벌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